그날 밤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은 여전히 계피와 소나무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나는 핸드폰을 꺼내 투자 계좌를 확인했다. 엄마가 디저트 접시를 치우고 있었고 민지가 다시 한번 약혼 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케럿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가 불빛을 받아 작은 불꽃처럼 빛났다. 아빠는 안락의자에 기대 졸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크래커에서 나온 종이 왕관이 한쪽 눈 위로 기울어져 있었다. 시장에 이상 없나 확인할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페이지가 천천히 로딩되더니 숫자가 나타났다. 73달러.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세로 고침을 눌렀다. 다시 봐도 73달러. 본래 있어야 할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다. 할머니 영자가 평생 모은 돈, 내가 30살이 되거나 재정적 긴급 상황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신탁계좌. 11개월 후 안전하게 저위험 채권으로 불어날 돈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래 내역을 열어보았다. 출금 내역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모두 내가 모르는 금융중개회사로 처리되었고 내 로그인 자격으로 승인된 것들. 그리고 그 돈이 이체된 계좌의 라우팅 번호를 보니 민지의 계좌였다.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부엌에서 물었다. 나는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약혼자 승호 옆에 기대 앉아 있었고 왼손을 의도적으로 빛이 잘 비치게 놓아두었다. 민지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순간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스쳤다. 죄책감. 아니, 민지는 죄책감을 모른다. 그것은 기대감에 더 가까웠다. 사실 누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 왜 내 상속 계좌가 텅 비었지? 내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벽난로에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엄마가 문간에 나타나 행주를 쥐고 서 있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 영자님의 상속금. 다 없어졌어.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지난 3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이 전부 이체됐어. 오마이갓. 민지가 손을 가슴에 대며 숨을 헐떡였다. 진짜. 그건 끔찍해. 아빠의 안락의자가 똑바로 세워졌다. 없어졌다고. 그리고 민지가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사람이야. 나는 여동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3년 전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할 때 내가 나서서 만약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하면서 수혜자로 추가됐잖아.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눈물이 흘렀다. 오스카상 받을 만한 연기였다. 크리스마스에 나를 비난하다니 믿을 수 없어. 지은아, 엄마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카로웠다. 증거도 없이 그런 비난을 어떻게 해? 이체가 민지 계좌로 갔어. 라우팅 번호 봤어? 그만해. 엄마가 행주를 커피 테이블에 던졌다. 넌 항상 그래? 항상 드라마를 만들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야.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니? 승호가 민지를 더 끌어안으며 나를 경멸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아마 나쁜 투자해서 손해보고 남 탓하려는 거겠지? 투자 안 했어. 안전한 채권이었어. 그만. 엄마의 얼굴이 크랜베리 소스처럼 붉어졌다. 내 편집증으로 크리스마스를 망치네. 민지가 그럴 리 없어. 내 동생이야.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빠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광신도처럼 노려보았다. 승호는 민지의 캐시미어 스웨터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민지. 눈물 범벅된 얼굴을 들어 나를 볼 때 다시 그 스침을 보았다. 이제야 알겠다.
승리였다. 나는 싸울 수 있었다. 당장 계좌 명세서를 보여주고 증거를 요구하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다. 대신 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오해였나 봐. 휴일 끝나면 은행에 전화할게. 민지의 울음이 시작된 만큼 갑자기 멎었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잊어버려. 핸드폰을 치우며 말했다. 진짜 축하해. 약혼 우소파에 기대 앉아 차가워진 커피를 들고 잔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지가 승호에게 기대고 다시 손을 빛에 비추었다. 엄마가 부엌으로 돌아갔다. 아빠가 TV를 켜 크리스마스 스페셜을 틀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2시간 전 단순한 호기심으로 미래 매형에 대해 기본 배경 조사를 했을 때 발견한 것, 승호는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었다. 4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3건이 대출 디폴트, 파산 지침서 같은 사업 이력. 내 여동생이 1억 2천만 원을 훔쳐 동화 같은 결혼식을 치르려 한 그 남자가 파산 전문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신용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게 분명했다. 민지가 처음 나한테서 훔친 건 우리가 8살과 11살 때였다. 할머니 영자가 준 생일 돈 2만 원을 가져갔고 내가 잡았을 때 그녀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울어서 엄마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벌했다. 그날 우리 가족에서 눈물이 진실을 이긴다는 걸 배웠다. 할머니 영자는 알았다. 그녀는 항상 알았다. 3년 전 병원 침대에서 종이처럼 야른 손으로 내 손을 세게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너한테 뭘 남길게. 내 엄마처럼 화려하지만 기반 없는 민지한테 줄 수 없어.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약속해. 현명하게 써. 유언장은 명확했다. 30살이 될 때까지 신탁의 보관, 진짜 재정 긴급 시에만 접근 가능. 할머니 변호사가 안전하게 불릴 투자 계좌를 제안했다. 민지가 그날 엄마 옆에 앉아 슬픔을 가장한 얼굴로 있었다. 설정 도와줄게. 커피 마시며 그녀가 제안했다. 은행에서 투자 계좌 다루는 일해. 그녀는 은행에서 일하지 않았다. 급전 대출 센터였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반대할 힘도 없었다. 게다가 가족이니까. 그 크리스마스 밤, 어린 시절 방 천장의 야광별을 보며 누워 있었다. 대학 때 민지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적이 떠올랐다. 실수였어. 부모님 앞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내 거라고 착각했어? 번호 비슷하잖아. 부모님은 믿었다. 번호가 전혀 다름에도. 내 신용보고서 청소에 2년이 걸렸다. 아니면 주말에 내 차 빌려 타고 빈 탱크에 찌그러진 상태로 돌려준 일. 한 달 후 교통 티켓이 왔고 그녀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다. 갚을게. 맹세했지만 안 했다. 하지만 최악은 훔침이나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악당으로 만드는 기술이었다. 내가 대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 엄마가 달려와 위로하고 나를 왜 사이좋게 못 사니? 라고 노려보았다. 아빠는 서재로 사라졌다. 중립이 진실보다 안전하다는 걸 오래전 배웠다. 패턴은 항상 같았다. 민지가 뭔가 훔침. 내가 되면. 그녀 울음. 엄마 방어. 내가 사과. 그러면 민지가 달콤하게 커피 사주고 머리 칭찬하고 일 물어보고 이번엔 다를 거라 자신했다. 절대 아니었다. 승호를 생각했다. 호기심으로 조사한 재정 보고서. 3번의 실패 사업, 약속, 투자자 돈, 갑작스런 파산.
그는 여성의 자금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마지막 약혼녀는 퇴직금을 잃었다. 할머니 죽은 2개월 후 자선갈라에서 민지가 그를 만났다. 나슈빌 출신 사업가에 홀딱 반했어. 그녀가 흥분해 말했다. 이제 타임라인이 맞았다. 그의 비싼 취향에 맞추려 돈이 필요했다. 성공한 여자 역할. 그래서 내 돈을 훔쳤다. 베개에 누워 거래 내역을 다시 스크롤했다. 첫 출금 500만 원, 테스트. 그 다음 1천만, 2천만. 12월엔 3천만씩 빼서 결혼 예치금과 신혼여행에 썼다. 마지막 이체는 12월 23일, 내 미래를 위한 상속금이 여동생의 결혼 자금이 됐다. 하지만 민지가 모르는 게 있다. 세무사무소에서 5년 일하며 모든 금융사기, 절박한 계획, 무너지기 전 카드하우스를 봤다. 사람들의 세금 신고와 영수증으로 재정 영혼을 읽는다.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안다. 민지는 이번에도 이겼다고 생각했다. 소란 피우고 엄마에 맡기고 포기할 거라. 돈이 영원히 사라져 완벽한 결혼과 삶에 흡수될 거라. 틀렸다. 랩탑 열고 승호보고서 다시 봤다. 사업빚, 세주소송, 소유 안 한 재산 저당. 여동생이 1억 2천만 원 훔쳐 결혼할 남자가 파산자였다. 그녀를 경고할 수 있었다. 보고서 보여주고 재고하라고. 대신 랩탑 닫고 어둠 속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돈 현명하게 쓰라고 했다. 훔친 기반에 미래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배우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 천장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민지의 잔인함으로 잠 못 이룬 밤마다 본 별자리. 하지만 오늘 밤 몇 년 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함정이 이미 놓였다. 민지가 걸어 들어오길 기다릴 뿐. 약혼 파티는 1월 둘째 주 한강변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다. 민지가 괴계월 계획하며 수입꽃과 현악 사중주 힌트 줬다. 내 돈으로 치른 줄 알지만 검은 드레스 입고 미소 지으며 갔다. 지은아, 민지가 샴페인색 칵테일 드레스 입고 다가왔다. 내 월세보다 비쌀 텐데. 와줘서 고마워. 크리스마스 후 걱정했어. 물 건너간 일, 웨이터에게서 프로세코 잔 받아 들며 말했다. 은행에 물어봤어. 내 말대로 투자 실수였어. 내 불찰 그녀 얼굴에 안도가 스쳤다. 코미컬할 정도? 다행이야. 그럴 줄 알았어. 나 절대. 당연하지. 그녀 팔 살짝 건드렸다. 오늘은 너와 승호 날이야. 행운의 남자 어딨지? 바에서 투자자랑 얘기해. 파티에서도 일 안에 웃지만 약간 날카로움 느껴졌다. 케이터링 확인할게. 승호랑 잠시 있어줄래? 완벽했다. 승호는 바 근처에서 민지 친구 남편들에게 혁신적인 환대 개념 설명하며 제스처 취했다. 그들은 지루해 보이지만 예의상 버티고 있었다. 미래 매형 좀 빌릴게요. 달콤하게 물었다. 승호 얼굴이 밝아졌다. 그에게 나는 수줍은 언니, 세무원, 가족 되면 대출 줄 만한 사람. 민지가 내가 금융 쪽이라고 했어? 비슷해.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세금 준비지. 내 일에 비하면 지루해. 전혀. 세금 전략은 사업 개발의 필수야. 그는 감가상각과 공제에 대해 연습된 스피치 시작했지만 기본 개념 틀렸다. 눈이 꿈틀거렸다. 환대 개발 중이라고. 민지가 그의 가슴이 부풀었다. 부티크 모텔 체인 딜 중이야. 에코 프렌들리, 현대적 미학, 젊은 전문가 타겟. 첫 펀딩 라운드 마감 직전. 야심차네.
환대 산업 지금 경쟁 치열해. 그래서 크게 생각해야지. 그는 은밀히 다가왔다. 솔직히 고속도로 근처 문제 재산 인수 중 현 소유주가 같이 모르거든. 감탄한 척 눈 크게 뜨며 말했다. 와, 대단한 자본 필요하겠네. 전략 파트너십이 핵심이야. 목소리 낮추며. 결혼 후 가족 투자 기회 줄 생각이야. 조기 특혜 훅 왔다. 가족 생각해줘서 고마워 별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투자 보수적이야. 한 번 돼서 조심. 이해해. 무슨 일 있었어? 얼굴 살짝 어두워지게 했다. 친구 나쁜 조언. 할머니 상속금 잃었어. 1억 2천만 원 신중함 배웠어. 그의 동공이 확대됐다. 1억 2천만 원. 이미 손에 넣을 계산 중 끔찍해. 어깨에 손 올리며. 하지만 손실의 최선은 전략 재투자야. 명함 줄게. 승호야. 민지가 팔꿈치에 나타나 약간 붉어졌다. 사진작가 불러. 물론 다어링 명함 쥐어주며. 생각해봐, 지은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그들 가는 걸 보며 민지가 뒤돌아 나를 봤다. 의심. 승호가 귓속말하니 웃었다. 이튄 순간. 명함 지갑에 넣고 프로세코 또 찾았다. 주변 손님들 채팅하고 웃으며 장소, 꽃, 반지 감탄. 아무도 2년간 민지가 안정직 없다는 말 안 함.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의문 안 함. 그때 그들 봤다. 입구 근처 클럽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싸구려 정장 두 남자. 하나는 핸드폰 확인, 다른 하나 군중 스캔. 소송 서류 전달자. 법원에서 봐서 알아? 민지를 위한 게 아니었다. 승호를 위한. 또 다른 채권자, 소송, 재정 파괴 흔적. 그들 승호 발견하고 다가오는 걸 봤다. 충동으로 막았다. 도울까요? 신부 언니예요. 키 큰 쪽이 망설였다. 승호 김 찾는데. 아, 중요한 국제 투자자 통화로 나갔어요. 20분 후 돌아올 거예요. 샴페인 드릴까요? 그들 시선 교환. 밖에서 기다릴게 왜 짧은 쪽 결정. 그들 나가며 이상한 보호심 느꼈다. 승호 위한 게 아니야? 그는 올게 올 자격. 하지만 이건 내 계획, 내 타임라인. 민지가 먼저 결혼. 법적으로 그의 빚, 거짓, 붕괴의 무기계. 그 후에야 그녀가 내 훔친 상속으로 산 게 뭔지 알게 할 거야. 잔들고 할머니 영자에게 묵묵히 건배. 그녀는 최고의 교훈은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했다. 민지가 정확히 얼마나 치를지 배울 차례. 2월이 왔고 혹독한 한파가 내 계획에 딱 맞았다. 지지하는 언니 연기 유지하며 민지 결혼 준비 돕고 드레스 감탄하고 업체 비용 불평 들으며 공감 끄덕였다. 믿기지 않아. 그들이